안녕하세요, 추파형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보안 전문가 헬리님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 보안 전문가 헬리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보안 전문가는 아닌 것 같지만 보안 전문가인 헨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보안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원래 모바일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를 했던 스타트업이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번 그 위기를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다른 또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추파형을 알게 된 계기는 개발 보안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그때 이제 나갔었는데, 그때도 한번 뵀었고,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해킹 캠프라고 이제 그 해킹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같이 이제 나갔었는데 전 이제 그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도 운이 좋게 아주 그 1위를 입상을 해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보안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헬리님이 그때 뭐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우승이었었나요? 네, 그때도 1위 했습니다. 네, 능력남입니다. 네네. 네, 그럼 헬리가 생각하는 정보 보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공격과 방어가 무한히 싸우면서 발전하는 그런 분야가 보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포괄적인 단어고 너무 멋있고요. 네. 그럼 헬리가 생각하는 보안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안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술 연구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좀 많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보안들의 요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연구가 되고,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좀 많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보안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보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공지능 보안이 사람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거 얼마 전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년 넘게 리버싱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SNS에서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예전엔 안 그랬지만 이제 AI와 그 컴퓨팅 파워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리버싱 팀을 줄이더라고요. 근데 그 리버싱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사실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직을 준비를 하고, 개발자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예 다른 직업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예 그 리버싱 팀이 다 해체가 됐어요. 근데 이런 변화를 좀 보다 보면 확실히 사람이 좀 맞는 부분은 아마 조금씩 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안은 최종 결정권자가 일단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당장 막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필요 없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낭비고 비용도 낭비예요. 그럼 이럴 때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좀 대체하기는 좀 힘든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뭔가 백신에 필요한 엔진이 있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람이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업무량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소화를 해야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보안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보안 업무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보안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더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인데,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 중에 하나는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실제로 그
터진 사고, 그러니까 해킹 사건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기사 이런 걸 좀 많이 접해 보시는 게 되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안은 생명이 진짜 그 최신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기사나 뭔가 공격 기법, 방어 기법이 이렇게 새롭게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있어야지 더 빠르게 대처를 하고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막막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최신 기사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자기만의 그런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뭔가 좀 위험하다, 이건 되게 중대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뚫렸는데 이렇게 뚫리면 나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기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 공부하기 좋은 곳은 인프런 같은 데도 사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보안 강의들이. 그리고 아니면 유데미나 코세라 이런 데 보면 그 암호학 같은 되게 어려운 보안 분야나 아니면 처음에 접하기 쉬운 웹 해킹,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웹에 보면 서버나 이런 네트워크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런 보안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러면 대학교 때 보안에서 그러니까 보안학과 이런 전공 분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하다 라고 하면 그 스탠포드나 그 하버드 같은 데 보면 무료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찾아보면 무료 보안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들은 직접 교수님이 강의를 한 거라서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영어를 잘해야겠네요. 네,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보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해킹 의뢰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일단 헬리님은 저보다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해킹 의뢰 같은 거는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받아본 적은 있는데 사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받아본 적도 있고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SNS 같은 거로도 이제 DM으로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연락이 오실 줄 몰랐는데 아무튼 제가 원래 군대도 그 서트 정보보호병이라고 그 군대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병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군대에서도 보안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라 라고 연락이 와서 되게 무서웠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안 끊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데 일에 가담을 하거나 막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물론 그게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끈기, 자세,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윤리의식을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보안 분야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뭐 소문 중에 하나가 뭐 해킹을 뭐 하면은 이 사람을 뭐 데려가서 채용해 간다 뭐 이런 소리를 옛날에 뭐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킹 조금이라도 실수를 잘못하면은 이 세계에서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네, 그러니까 절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안 의식을 가지고 보안 업무를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킹을 하고 싶고 진짜 모의 해킹 이런 침투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실제 환경에서 하지 말고 모의 환경에서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상 환경이나 아니면 모의 사이트나 아니면 뭐 웹팩 워게임 사이트들 그냥 이런 데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실제 사회에다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추천해주고 싶은 모이킹 사이트 뭐 몇 개만 있을까요?
기억나는 것들? 제가 이거는 요즘에도 좀 종종 들어가는데 해크미나 아니면 CTF365 아니면 드림핵,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시오리에서 이제 만든 그런 사이트 드림핵도 있는데 그런 데도 좋고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 깃허브에 찾아보면 실제로 모의 환경에서 모의 환경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써서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취약한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직접 거기다 공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그런 방어 기법이 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실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으니까 그쪽을 좀 더 애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헨리님은 뭐 커리어를 위해, 개인 커리어를 위해서 추천하는 뭐 대외 활동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대회랑 공모전이랑 이런 해커톤 이런 걸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팀을 꾸려서 같이 프로젝트를 띄거나 스터디를 하면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요즘엔 굉장히 그게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누굴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온라인 스터디 아니면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오픈 채팅방 같은데 이제 보안, 카카오톡에다 이렇게 보안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도 실무자랑 취준생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좀 거기에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흥미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이상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질문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